네, 시장이 모처럼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은 67,000달러를 일시 돌파했고 XRP도 10%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 시장이 참 무거웠던 것에 비하면 꽤나 눈에 띄는 그런 반등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유가가 급락했고 위험자산 시장에 다시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이 찐 반등일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지금 이게 최대 화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가격은 결과고 그 가격을 밀어올린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가 진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에서 그 방향을 보여준 단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의 거래소 지갑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 거기였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고 일단 이 거대한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반등의 출발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합의가 끝났다라고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연다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시장이 가장 먼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건 바로 유가였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부근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날까봐 가격에 얹혀 있었던 이른바 전쟁 프리미엄이 빠진 겁니다.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기름값이 싸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함께 가벼워진다라는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담이 줄면 금리를 둘러싼 압박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발언의 결입니다. 연준이 유가 하락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장기 금리와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려는지에 따라서 위험자산 분위기는 다시금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 대목에서 함께 볼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록의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리더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시장 밖 머니마켓 펀드에 8조에서 9조 달러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원이 훌쩍 넘는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 양반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 현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갈 명분을 얻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꽤나 폭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합의 소식이 나온 날 미국 증시는 S&P 500이 장중 2%, 나스닥은 3% 넘게 올랐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 가격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보통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빠지기 마련인데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오르고 유가만 빠졌다는 것은 특정 자산 한두 개가 튄 게 아니라 대기하던 현금이 자산시장 전반으로 풀려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8조에서 9조 달러가 전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 우량 회사채 같은 전통 시장으로 먼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인은 그 흐름의 가장 끝자락,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위험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버텨주면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이 따라붙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급이 강한 개별 코인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순환매, 알트 시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첫 번째 단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비트코인으로 옮겨갑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그렇듯 이번 반등에서 시장 전체의 온도계 역할을 했습니다. 장중 67,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2주 만에 주요 저항선을
다시금 건드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6만 달러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가 컸었는데 가격이 6만 7천 달러대를 다시 한번 찔렀다라는 것은 적어도 단기 공포는 어느 정도 풀렸다라는 신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6만 7천 달러를 찍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잠깐 위를 찌르고 곧장 밀려 내려오면 그건 안도 랠리에 그칩니다. 다만 6만 7천 달러 언저리를 지지선으로 굳히고 6만 8천 달러 또 7만 달러 쪽으로 발을 넓혀가면 그때부터 시장은 추세 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는데 가격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투자 심리는 아직 그만큼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부근에 여전히 자리하며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과 심리 사이의 이런 간극은 이번 반등이 확신에 찬 매수라기보다 공포가 한꺼풀 벗겨진 자리에서 나온 조심스러운 되돌림에 가깝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상승에는 숏 커버링 성격도 섞여 있습니다.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고 공매도에 베팅했던 쪽이 갑작스러운 급등에 강제로 청산되며 상승폭을 더 키운 겁니다. 청산된 규모를 보면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 하루 동안 2억 달러 가까이 강제로 정리된 반면 상승에 베팅했던 롱 청산은 그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하락 쪽으로 잔뜩 기울어 있다가 역방향으로 튕겨 나온 겁니다. 이런 장은 위로도 빠르지만 아래로도 그만큼 매섭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꼭대기에서 덥석 올라탔다가 가장 먼저 쓸려 나가는 게 늘 우리 같은 개미들이라는 것도 한 번쯤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공포가 풀리고 있다라는 첫 번째 신호를 일단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추세 전환이 확정됐다라고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진짜 확인해야 할 것은 6만 7천 달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장의 문을 열어줬다면 그 문이 열린 뒤에 가장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자산 가운데 하나는 단연 XRP였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아니라 가격 뒤에 숨어있는 지갑 흐름에서 이런 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XRP는 이번 반등에서 10% 수준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시장이 통째로 오르니까 XRP도 함께 올랐구나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솔라나도 함께 튀었으니까 그렇게 독특해 보일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XRP에는 가격 말고 한 가지 더 들어봐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거래소별 지갑 흐름입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보면 업비트의 XRP 순지갑 흐름 점유율이 6월 7일에 13%에서 6월 14일에 31%까지 뛰었습니다. 20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인베이스는 27%에서 0%까지 아예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비중도 나란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치는 업비트가 전 세계 XRP의 31%를 들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또 한국 큰손들이 무조건 사 모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주요 거래소를 오가는 XRP 입금 지갑 활동 가운데 업비트가 차지하는 몫이 31%까지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강한 상승장에서는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자금 흐름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도 한국 거래소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XRP 데이터에서는 결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업비트만 13%에서 31%로 솟구치고 미국계 거래소 흐름은 오히려 식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재미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코인베이스에서는 27%에서 0%로 꺼져버렸는데 업비트에서는 13%에서 31%로 올라섰을까? 이건 한국 사람들이 원래 XRP를 좋아한다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XRP 선호가 강한 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조로 들어가 보면 XRP의 단기 수급 무게 중심이 미국계 거래소에서 한국 원화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투자자와 미국 규제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래소입니다. 반대로 업비트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거래 탄력과 원화 유동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비중이 꺼지고 업비트 비중이 솟는다라는 것은 이번 반등의 단기 동력이 미국 기관 쪽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관심과 유동성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또 결을 좀 나눠서 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 거래소 지갑 흐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기우는 동안에도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로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은 14억 달러 안팎까지 쌓였고, 최근 한 주에도 1,000만 달러대 신규 자금이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거래소 흐름이 0%로 꺼졌다라고 해서 미국 자금이 XRP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보기 또 어렵습니다. 거래소 현물 수급은 한국으로 기울었지만 그 아래에는 ETF라는 또 다른 통로로 글로벌 자금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셈입니다. 물론 이걸 한쪽으로 확정해서 말하기는 이릅니다. 거래소로 들어온 지갑 흐름은 사서 모으려는 준비일 수도, 반대로 팔려고 옮겨둔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투기 수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먼저 살아난 것일 수도 있고, 글로벌 거래소가 비워둔 자리를 업비트가 메우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자금이 거래소를 옮겨 다니며 유동성을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갈래 모두 아직 가능성으로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갈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XRP의 단기 수급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격이 오른 뒤에야 다들 이유를 찾게 되지만, 실제로는 지갑 흐름이나 거래소 잔고, 이 파생 포지션 같은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곤 합니다. 크립토퀀트의 분석가 암르 타하가 XRP가 오르기 전부터 거래소별 흐름이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 라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균형이 먼저 깨졌고 가격은 그 뒤를 따라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은 비교적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67,000달러 부근을 지켜내는지, 여기가 다시 깨지면 XRP 반등도 함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XRP가 1.2달러 위에서 버티며 1.3달러를 다시 잘 넘어서는지입니다. 1.2달러를 지켜내면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수급 회복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고, 다시 1.1달러대로 밀리면 업비트 쏠림도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이 며칠 더 이어지는지입니다. 하루 이틀 튀는 건 단발성 이벤트일 수 있지만 31%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라면 XRP의 단기 가격을 한국 시장이 끌고 가는 그림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코인베이스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0%에 머무르는 동안 업비트만 강하다라면 그 주도권은 우리나라 쪽으로 더 기울고, 반대로 미국계 흐름까지 들어온다라면 XRP는 우리나라발 수급에 글로벌 수급이 얹히는 더 단단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크든 작든 일단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것은 그 반등 뒤로 실제 수급이 따라붙고 있는지입니다.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지키고 XRP가 1.2달러 위에서 버티고 업비트의 31%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안도랠리 이상의 의미 부여가 가능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시장은 다시 짧게 튀고 재조정, 이렇게 되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자리도 또 겁먹을 자리도 아니고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공포가 풀린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의 가장 흥미로운 단서는 비트코인의 67,000달러가 아니라 XRP의 업비트 31%에 나왔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XRP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텔라루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호재성 이벤트도 있었고 폭등 이후 한번 크게 눌린 상태에서 이번에 또 함께
XRP보다 더 나은 반등이 나온 거라서 추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조금 접근 가능성을 높여봐도 되지 않나, 또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XRP와 스텔라룸에는 형제 코인이기도 하니까 XR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스텔라룸의 흐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